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를 실제 전략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라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에 드러난 중국 언론의 한류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선동하려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사태 전까지만 해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중국권 언론 중 그나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좋은 기사를 많이 썼지만 이 기사를 보면 이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도 공산당 기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사는 한류의 성장과 전세계 소프트파워로서의 도약은 나름 전문적인 시각으로 잘 캐치해내 놓고 결국 결론에서는 삼천포로 빠져 질투, 부러움 그리고 전략적인 선동이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시아에서 소프트파워 1위인 한국에 대해 표현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자체가 코웃음이 납니다. 어쨌든 이 기사의 3분의 2 기사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보고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단순한 매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넘어서려면 소프트파워와 더 광범위한 전략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역사를 만들었을 때 전세계 언론은 한 가지 의문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으로 쓰인 사회풍자가 어떻게 전세계적으로 그토록 강력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의 시청률 신기록을 경신했을 때와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외교사절단처럼 엄숙한 분위기로 공연했을 때도 같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K-POP 데모넌터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전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이토록 효과적으로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의 일부는 한국의 뛰어난 종합 능력에 있습니다. 한국 창작자들은 오랫동안 세계 트렌드의 문화적 문법을 흡수하여 한국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해 왔습니다. 미국 영화의 자기 성찰성, J-POP의 아이돌 시스템, 프랑스 영화 촬영의 미학, 이 모든 영향력이 한국의 문화 패트리 접시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모방하기보다는 최첨단의 세련미와 한국적 감성으로 재가공하고 재포장합니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K-POP 콘서트, 라틴 아메리카 넷플릭스 차트 1위를 차지한 K-드라마, 전세계 G세대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K-POP 데모넌터스, 그리고 베를린에서 방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한국 뷰티 트렌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때 동아시아 마니아들에게 소수의 관심 대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화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2020년 한국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130억 달러를 돌파하며 패션, 음식, 기술, 관광 분야에 파급 효과를 미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만큼이나 지정학적 측면도 큽니다. 한류는 서울의 가장 큰 소프트파워 자산입니다. 미국의 맥도날드와 마블과 같이 문화 강국들이 가치를 전 세계에 뿌리내리는데 기여했습니다. 미국을 열망의 대상으로 만들었듯이 한국의 문화 수출은 이제 한국 스타일, 세련됨 그리고 정서적 공감의 대명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드파워 투사가 값비싸고 위험부담이 큰 세상에서 이러한 형태의 문화적 위신은 설득력 있는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프트파워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도구입니다. 한국 문화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한국에 대해 전략이라는 부담을 짊어질 수도 없고 또 짊어져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는 혼합은 한국 콘텐츠를 전세계 소비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계급투쟁, 자본주의의 잔혹함, 비통함 그리고 자기 수용과 같은 주제는 지역적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문화는 여전히 뚜렷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파워 배당금은 서울에서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정부 부처는 BTS를 관광 캠페인에 참여시키고 글로벌 K-드라마 홍보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BTS를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여 문화외교관처럼 유엔 총회에 파견했습니다. 동기는 이해할 만합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군사기지나 해구산 없이도 어떤 형태의 세계적 명성이라도 환영받을 것입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은 한국의 매력적인 국가 브랜드를 부여했습니다. 국가 브랜드는 현명하게 활용될 때 진정한 정치적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국가 브랜드와 외교 정책 독트린은 다릅니다. 한국이 저지른 실수는 문화적 가시성과 전략적 영향력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BTS가 웸블리 스타디움을 매진시킬 수 있다고 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명확한 정책 리더십을 보완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측면이 아직 부족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장악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외교 정책은 여전히 미숙하고 수동적입니다. 특히 중국, 북한 기후 정책에서 이러한 공백이 두드러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권이 한국 문화를 명예를 얻는 지름길로 너무 자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상회의에서 K-POP 스타를 기용하거나 국가 행사에서 유명 인사를 미화하는 것은 화려한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지만 한국의 가치, 이익 또는 전략적 의도를 명확히 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연예인들은 이미 압박감이 심한 창작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훈련, 감시 그리고 팬들의 기대 수준은 올림픽 선수들과 맞먹습니다. 명성을 얻는 대가로 그들은 사생활 뿐만 아니라 도덕적 불안정성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합니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와 같은 연예인들을 동원할 때 창의성은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단순히 매력적인 나라를 넘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소프트 파워는 더 넓은 전략적 구조 안에 내재되어야 합니다. 즉 동맹국뿐만 아니라 해외 대중에게도 공감을 얻는 일관된 외교정책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설사 외교에 투자하고 세계적 과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지적 창작 자유를 보장하여 한국의 스토리텔러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는 작품을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수출은 한국을 변방에서 세계적 상상력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지금 한국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한국은 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장기적인 전략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경쟁력 있게 만들까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옹호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이럴 히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목소리, 가치관, 그리고 비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별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 일어설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한국 같은 소프트 파워를 가져본 적이 없는 언론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라 말아라 하는 자체가 웃기고, 한국이 미국과 가깝고 중국과 멀어지는 것에 불안한 기세가 조급함이 너무나 나타납니다. 중국은 우리와 가까워질 기회를 한한령이란 무식한 문화세국 정책으로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또 후반부에 한국에 대한 충고는 주어를 한국이 아니라 중국어로 바꾸면 딱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하드파워만 키우고 나라의 문화를 키우지 못하니 국가 브랜드를 만들지 못한 자책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중국 언론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지금 손에 떡을 쥐고 그것을 어느 나라에 줄까 말까 하는 밀당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외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은 중국이 두려워할 만큼 하드파워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소국으로 몰며 무시하는 중국은 한국만큼 소프트파워를 키워놓고 이런 칼럼을 쓰는 게 어떤가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재밌는 것은 한국의 K-POP 시스템을 자유가 없다고 비난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자유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